네, 박형기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척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척수 부분, 스파이널 코드 쪽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그림으로 보는 신경과학이라는 책이 이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쪽을 좀 강조를 해서 많은 그림을 실어서 신경과학을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척수입니다. 척수 부분이고, 척수는 확인되는 것 같이 우리가 척수신경은 척수가 이 브레인이 위에서, 브레인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척수의 구조입니다. 척수는 C1, 여기 아틀라스죠. C1에서 시작을 해서 L1 뼈죠. 척추뼈, 버테브라 L1과 L2 사이에서 척수가 끝이 납니다. 척수가 끝이 나서 그 밑에는 여기서 나온 신경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를 보이는 게 척수입니다. 따라서 이 목신경, 척수에서 서비칼 넓은 목신경, 그렇죠, 8개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이 T1부터 T12번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리신경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엉치신경, 꼬리신경 이렇게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게 척수의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를 조금 3D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보듯이 브레인이죠. 이 브레인을 따라서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척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격을 조금 입혀 놓으면은 이 뒤쪽으로 해서 여기 아틀라스가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경이,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라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척수가 끝나는 점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척수가 끝나는 점, 척수가 이렇게 끝나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코드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신경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이 T코드, 그 다음 L코드들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는 앞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들과 뒤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모터가 되고, 척수에서 뒤로 들어가는 것은 센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계고랑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신경 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척수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척수의 단면도를 조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척수의 단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척수의 단면도가 이렇게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제일 안쪽이 연질막, 그렇죠? 연질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연질막을 또한 둘러싸고 있는 게 이 거미막입니다. 거미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질막. 그래서 제일 안쪽이 연질막이 있고, 그 뒤가 거미막, 그 뒤가 견질막. 그래서 이 연질막과 거미막 사이에 CSF가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면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가 회색질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회색질이 이렇게 단면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 됩니다. 앞쪽과 뒤쪽. 그래서 이 앞쪽은 모터. 앞쪽은 모터가 나가는 구조이고 이 뒤쪽으로는 센소리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감각이 들어오는 구조고 앞쪽으로는 운동이 나가는 구조이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척수는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뒤쪽은 감각이 담당하고 앞쪽은 모터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척수신경이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 척수신경이 되고 지금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 뒤에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이 있고 이쪽 앞쪽에서 나가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질막 쪽에서는 센소리와 모터가 각각 두 개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은 요게 우리가 거미막이죠. 거미막부터는 서로 합쳐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거미막부터는 서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보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척수신경들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척수신경들은 전부 다 센소리와 모터가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신경들이 전부 다 이 신경들은 전부 다 감각과 운동이 합쳐진 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요거를 조금 더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연질막 쪽에서는 모터와 센소리가 각각 분리되었지만 거미막 쪽부터는 서로가 합쳐지는 이러한 신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센소리 널브와 모터 널브가 그러면 서로 호환이 가능하냐? 요 안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를 하는 회선이 있고 어떤 것은 SK를 하는 회선이 있으면 요거 두 개가 같은 전선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요게 같이 하더라도 서로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여기가 센소리가 들어오고 여기가 모터가 이렇게 나갈 때 요 척수 안에서 서로 인터유런에 의해서 사이신경원에 의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아프다. 근육이 이렇게 운동할 때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근육과 연결되어져 있는 피부 쪽이 감각계죠. 그쪽이 같이 아프다라고 하면 그 두 개를 널브 자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스파이널 코드에 들어와서 그쪽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아프다. 그걸 연관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모터와 센소리가 서로 정해진 구역으로 들어와서 척수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더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센소리 같은 경우에는 핵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이쪽에 핵이 있다. 요렇게 핵이 놓여져 있죠. 요 핵이 센소리인 경우에는 연질막 바깥쪽에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잘 루트 강글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센소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각은 그 핵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말초에 있더라. 그 말초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척추뼈를 바깥으로 나와서 그쪽에 우리가 도잘 루트 강글리온이 있더라. 척추뼈가 있으면 스피노스 프로세스 가시돌기가 있으면 그 옆쪽에 도잘 루트 강글리온이 위치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의 핵은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것은 척수에 있습니다. 모터의 너브셀 바디는 척수에서 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센소리는 바깥쪽에 핵이 있어서 들어오는
이러한 서로 다른 이러한 모양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척수를 조금 더 안쪽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단면도를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좀 전에 그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회색 빛깔을 띈다 그래서 회색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셀 바디가 있습니다. 핵이 있다. 셀 바디가 회색 빛을 띱니다. 그래서 셀 바디고 이쪽으로 모터에 핵이 모여져 있고 여기에 운동의 핵이 너브셀 바디가 모여져 있고 이쪽으로는 센소리가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핵들이 또한 센소리를 느끼는 핵들이 이렇게 존재해져 있습니다. 요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요 뒤쪽 부위, 요 뒤쪽 부위가 우리가 고유 감각을 전달하는 이러한 섬유 기둥이 이쪽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쪽 뒤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라테랄 쪽과 앞쪽으로는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과 모터, 운동 그리고 여기도 모터 또한 이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감각의 경로도 이쪽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뭐 페인이나 통증이나 온도 감각들은 또 앞쪽으로 이 경로 자체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을 벤트랄 혼이다, 뒤쪽을 도잘 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상으로 보게 되면은 또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안에가 이제 중심관 센트럴 캐널이 있죠. 그래서 경계고랑은 이렇게 척수에서는 놓여지고 있습니다. 놓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가 등쪽 정중고랑이 되고 배쪽 앞쪽 틈새가 또한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게 더 큽니다.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약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가는 앞쪽으로 나오는 거죠. 뒤쪽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이게 모터가 되고 이쪽이 센소리가 되는 각각의 섬유의 모양들을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테랄 쪽은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T 코드와 L 코드에서 보여지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모식도로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이 뒤쪽은 SA라고 소마틱 A 프론트, 비스테랄 A 프론트, 앞쪽을 이건 내장이죠. 내장 감각들이 놓여지고 SA 같은 것은 체감각,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 대한 감각들이 뒤쪽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핵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이 앞쪽으로는 내장 운동의 핵들이 놓여져 있고 이거는 그렇죠. 몸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몸 운동이 놓여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있어서는 뒤쪽 기둥은 이쪽이 하지의 고유 감각의 경로가 이렇게 들어오죠. 고유 감각의 경로가 이렇게 도잘 루트 강글리온을 만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하지는 이쪽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경로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으로는 쐐기 다발이라고 해서 이 경로는 상지의 고유 감각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운동에 있어서도 이게 본다면은 이쪽에 운동에 보면 이쪽이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체에서 먼 쪽, 손이나 발 쪽, 이쪽을 지배하는 운동이 이쪽 라테랄 쪽에 놓여져 있고 이쪽으로는 프록시말 쪽, 그렇죠? 넥이라든지 소라식이라든지 숄더라든지 이런 근육을 지배하는 것들이 메디알 쪽에 핵들이 놓여집니다. 운동 쪽에서 앞쪽이 운동이겠죠. 그 다음이 요 앞쪽이 이스텐서 머슬들이 놓여져 있고 뒤쪽이 플렉서
이스텐스라고 하는 편근육들이 이 앞쪽으로 좀 더 놓여져 있고 뒤쪽으로 가면 후핑 근육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감각에 있어서도 체감각이 조금 더 뒤쪽에 놓여져 있고 내장감각이 좀 앞쪽에 놓여져 있고 운동에 있어서는 이스텐서가 앞쪽, 조금 뒤쪽은 플렉서고 라테랄 쪽은 좀 더 먼 쪽을 디지털 쪽, 손가락, 발가락 이쪽을 지배하고 메디알 쪽은 좀 더 프록시말 쪽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발생 때 우리가 소마토 센소리가 이렇게 이쪽 부위에 놓여지고 이거는 발생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비스테랄 센소리, 비스테랄 모터, 여기가 소마토 모토인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서커스 리미탄스가 이렇게 놓여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라미나층입니다. 척수의 층판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에 있어서 그레이 매터, 획들이 있는 회색질이죠. 회색질이 그걸 층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라미나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미나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렉시드 이게 층이죠. 이게 층. 라미나가 층이라는 거예요. 렉시드 층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렉시드 층판. 우리가 대뇌인 경우에는 크게 대뇌 겉질 같은 경우는 6개의 층으로 나뉘고 손해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뉘고 그리고 척수는 크게 10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10개의 층으로 나누더라. 그래서 1번부터 층이 쭉 있다가 7번까지가 뒤쪽이죠. 이쪽 감각의 층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그 다음이 8번, 9번, 그리고 10번은 맨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렉시드 층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이널 코드에는 여러 가지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테랄 혼이라고 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이게 자율신경이거든요. 자율신경이 또한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라테랄 혼셀이 보이는 가지고 있는 척수는 소라식 코드와 룸바 코드에서만 라테랄 혼이 보입니다. 여기에 라테랄 혼은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교감신경이 나오는 이쪽에 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렉시드 층판에 몇 층에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1층이죠. 1층, 2층, 3층과 6층, 그 다음에 7층 이렇게 우선 이렇게 한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1층부터 7층까지는 전부 다 감각이죠. 감각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2층 라미나 2층에 보면 페인 컨트롤을 하는 페인이 들어오면 라미나 2층 쪽에 이렇게 2층 쪽으로 들어오더라. 그걸 이름을 우리는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라서 해서 양질, 악교질 이렇게 우리가 통증이 들어올 땐 다 2층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연접이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우리가 감각의 여러 가지 감각의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스파이노살라미 여기에 통증을 또 전달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통증은 메인은 라미나 2층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 클라크에 이 클라크 뉴클레우스는 소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층입니다. 2층은 라미나 7층을 통해서 또한 소뇌, 스파이노 세레벨라 소뇌로 들어가는 트랙들이 이쪽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통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면 이 C 섬유와 A 알파, A 베타 섬유, A 베타, A 델타 섬유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C 섬유가 들어와서 라미나 2층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그렇죠 WDR 뉴런이라고 해서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뉴런이라고 해서 이러한 뉴런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앞백색질 막교차, 앞백색질 막교차라는 부위를 통해서 반대로 넘어가서 올라가는 이게 통증의 전달하는 경로가 됩니다. 통증에 전달하는 경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쪽을 조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모터 쪽은 앞쪽 부위가 익스텐서 머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뒤쪽이 플렉서 머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익스텐서 머슬이 이쪽이 익스텐서 플렉서 머슬 그리고 이쪽이 디지털 머슬과 여기가 프록시멀 머슬 이렇게 우리가 모터에서는 척수에서 앞쪽은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부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라미나 2층에서 페인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고유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들이 또한 이쪽 부위로 들어오는 것이죠. 플라크는 소뇌의 그러한 연결고리가 또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죠. 여기가 C 코드가 되고 여기가 T 코드가 되고 여기가 S 코드다 그러면 이 라테랄 혼셀은 여기는 안 보이게 되죠. 여기는 T 코드니까 보이게 되고 여기도 안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라테랄 혼셀 중간 갑족 기둥이다라고 하는 건 T 코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T 코드는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계 여러 가지 움직임을 여기가 우리가 자율신경계죠. 여기가 자율신경계가 놓여져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가쪽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뒤쪽으로 들어오는 센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나갈 때 모터가 나갈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자율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뒤쪽이고 앞쪽 그렇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유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고유 감각 수용기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스파이널 척수 반사의 개념 척수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근육 안에 또한 이런 구조가 있더라. 이 구조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머슬 스핀들 근방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방추가 있더라. 이거는 물리치료사 쌤들한테는 물리치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근방추가 있는데 이 근방추는 캡슐을 포함하고 인트라퓨잘 파이버 그 다음이 립셉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우리가 머슬 스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이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근육이 이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고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고 전자현미경을 보아서 안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도 있고 널브 신경도 있고 리셉터 신경이죠. 그리고 캡슐들을 합쳐서 우리가 근방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금방출을 머슬 스핀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스핀들 모양이 요 스핀들 모양이 이 모양이죠. 요 모양을 근육 안에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근육을 지배하는 것은 알파 바깥쪽 큰 근육을 지배하는 건 알파 모터 뉴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스핀들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두 개로 나뉠 수 있죠.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파이버가 이로 놓여져 있고 체인 파이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스핀들 안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백파이버는 무엇에 민감하냐면 늘어나는 속도에 민감을 하고요. 이 체인 파이브는 늘어나는 길이에 민감한 금방추의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백파이브하고 체인 파이브에 늘어나는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1A가 됩니다. 1A가 되고 체인 파이버에는 2의 감각 섬유가 서로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한 감마 모터 뉴런이라고 해서 이 감마 모터 뉴런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해서 머슬 스핀들 금방출을 지배하는 신경 섬유이다. 운동신경 섬유가 되겠죠. 운동신경 섬유가 됩니다. 감마 모터 뉴런은 머슬 스핀들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섬유다. 알파 모터 뉴런은 바깥쪽에 있는 익스트라 퓨잘, 우리가 근육이죠.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브를 지배하는 게 알파 모터죠. 결론적으로 알파가 굉장히 크겠죠. 감마는 그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아서 머슬 스핀들 자체를 조절하는 건 감마가 되고 둘 다 위에서부터 어퍼 모터 뉴런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도잘 루트 강글리언 1A 프론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스핀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1A가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알파를 작동시켜서 이걸 수축하게 되면 늘어나게 된 근육을 다시 수축하게 만드는 게 이 척수 반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파이널 리플렉스, 스트리치 리플렉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전 반사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감마 모터 뉴런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감마를 작동시키며 스핀들 자체의 흥분도를 높이게 되겠죠. 감마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대뇌에서 지배를 해서 대뇌나 브레인스템이나 세레벨룸 쪽에서 감마 모터 뉴런을 활성화시키면 스핀들의 흥분도를 늘어나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바로 수축하게끔 만드는 게 이 감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감마의 코액티베이션도 존재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도를 높이고 싶다. 내가 스스로가 긴장도를 높여서 빠른 대응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위에 어퍼 모터 뉴런 대뇌나 뇌줄기나 소뇌 쪽에서 감마를 작동을 시켜 놓으면 조금은 약간의 움직임에도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놓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슬 스핀들 자체는 여기에 백파이브라는 건 주머니죠.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안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리셉터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져 있으니까 늘어나는 속도에 민감하게 되고 체인 파이버는 길게 늘어 체인처럼 그래서 늘어나는 길이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파이버하고 체인 파이버 둘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신경섬유를 우리가 1A 신경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체인 파이버에만 감겨 있는 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입니다. 2. 그러니까 1A는 둘 다 감겨 있고 감각 섬유입니다. 2는 체인 파이버에만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끝 부위에 감마 모터가 가요. 감마 모터죠. 모터. 감마 모터가 양쪽 끝에 여기도 감겨 있습니다. 감마가 여기 양쪽 끝에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어퍼 모터 유런에서 감마를 작동을 시켜 놓으면 양쪽 끝에서 잡아 당기게 되겠죠. 양쪽 끝이 잡아 당기게 되니까 가운데는 늘어나게 되겠죠. 가운데가 늘어나니까 1A라든지 2에 의해서 그 근육을 다시 수축시키게 되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감마가 작동되면 양쪽 끝에서 잡아당깁니다.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니까 가운데는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다. 모든 근방추의 활성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핀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머슬 5죠. 근섬유입니다. 근섬유가 한 25,000개 정도의 근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스핀들은 몇 개가 있냐고 한다면은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핀들 자체가. 전자현미경을 봐야 보입니다. 50개 정도가 잡혀 있고, 그리고 이 근섬유를 지배하는 알파 모터죠. 알파 모터 유로는 150개. 그러니까 150개가 25,000개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가 몇 개 정도를 지배한다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모터 유닛이라고도 운동 단위다. 이러한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150개. 요 근육을 우리가 스켈레톤 모터 중에 쿼드리셉스다라고 이야기하면 150개에서 한 25,000개 정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익스트라 퓨잘 머슬이고 알파 모터고 머슬 스핀들이고 머슬 스핀들에 지배하는 1A와 2도 한 50개 정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 퓨잘 머슬 5는 한 300개 정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300개 인구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스핀들이 한 50개 정도로 묶음으로 스핀들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GTO입니다. 골지 텐돈 오르간은 텐던에 있습니다. 텐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머슬과 텐던의 사이에 GTO가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한 45개 정도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백파이버, 그렇죠?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1A는 2개가 감겨져 있고, 2는 우리가 체인 파이버에 이렇게 좀 많이 감겨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들이 각각 서로 좀 나누어서 또한 갖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뉴클레오 백파이버도 있고 스태틱 뉴클레오 백파이버도 서로 좀 존재하고 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한데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백파이버 중에도 있고, 조금 더 스태틱하게 하는 체인 파이버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마 모터 유로는 가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되면 중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활성화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근육을 늘리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처음에 이 근육을 늘리면 스핀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스핀들이 늘어나게 되고 체인 파이버, 백파이버, 체인 파이버도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감겨져 있는
1A 섬유들이죠. 1A 섬유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도잘루트 강글리온이 있고 1A 섬유가 늘어난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알아차리게 되면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알파 모터유론이죠. 알파 모터유론을 강조를 이게 자극을 하면 바깥쪽에 있는 늘어난 이 섬유가 수축하게 되는, 늘어난 섬유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 그 근육은 들어와서 다시 수축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감마 모터 뉴런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감마 모터 뉴런을 활성화시키면 이 감마 모터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주된 섬유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자체가